안녕하세요. 청계고원에서 고등부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박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코스업을 설명해 드리고, 고3 수능 국어까지 올라가기 위한 고의의 긴 1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잘 담아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진행하게 되는 저는 강사 박하나라고 하는데, 물론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믿음을 갖고 끝까지 봐주시겠지만, 영상이 갖고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들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저의 어떤 이력보다 제가 항상 이런 영상으로, 특히 영상으로 담기는 그 설명회에서 제가 가장 좀 잘 담겼으면 하는 저의 마음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클리닉을 포함하여 아이들과 굉장히 밀착하여 하나의 팀이 되어서 무게중심을 갖고 수업을 이끌고 아이의 부족 부분을 찾고 이끌어 주되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아이의 부족 부분을 잘 메꾸고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고3까지 올리는 것을 끝까지 고민해서 긴 호흡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진중한 선생님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영상의 메인이 되는 방학 커리큘럼을 소개하기에 앞서 고2의 커리큘럼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고3까지의 긴 코스업에서 고2가 갖고 있는 어떤 중간 다리, 중간 학년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한번 찝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무엇인지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2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좀 꼽아보자면 저는 이 두 가지가 뽑힐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신과 수능의 균형, 혹은 두 시험의 경계가 사라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가 1년 전인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명확해집니다. 예비고 1 설명회 때 혹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어머님들이나 학생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목표는, 타겟 지점은 내가 지망하는 혹은 가게 될 학교의 내신 스타일이 무엇이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좋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방학 8주, 9주 동안 무엇을 선행해야 하는지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고등 국어의 벽이 높고 학교마다 내신의 스타일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좀 타겟팅이 된 내신에 좀 초점을 맞추되 전반적인 큰 국어에 눈을 갖추기 위한 모의고사 공부 혹은 수능의 방향을 잡는 것이 내신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고1 국어의 방향이라면 고2는 방향이 거기서 좀 달라진다라는 것이 아주 재밌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교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2는 그 학교의 내신이 어떠한가?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내신을 가지고 수시를 쓰고 어떤 전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역시 내신의 방향을 아는 건 몹시 중요하지만 고2의 겨울방학이라는 건 당장 바로 몇 달 뒤에 내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좁은 눈을 갖고 움직여선 안 되는 학년이 된 겁니다. 고2는 내신과 수능의 균형점을 갖춘 학생이 내신도 수능도 모두 다 비로소 잘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문법을 1년 동안 촘촘히 쪼개서 하프 모의고사처럼 문법을 항상 집어넣고 혹은 뭐 대신 화작을 집어넣고 문학과 비문학을 고루 섞어서 하프 형식으로 내는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 수능형의 시험을 출제한다는 학교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문학 2학기는 독서라는 어떤 정석의 코스업을 저희가 하더라도 이, 이 문학에서 난도와 양이 엄청나게 점프를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학교의 내신 문제, 유형만 달달 공부해서도 좋은 등급이 안 나오고
어떤 작품과 연계된 외부 작품, 낯선 제시문 혹은 비문학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시간 안에 변별해내는 사고력이 없으면 고2의 내신은 이미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1학년 시험만으로도 증명이 된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신 준비만을 목적으로 하면 절대 3학년 수능 국어까지 자기의 국어 난도가 올라가지, 국어 풀이 능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3학년 국어는 고2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게 고3 1년 내내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수능으로 한 번, 몇 번의 3학년 안에서의 점프를 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3학년 국어로의 긴 전환점을 생각해야 되고, 방학 때는 내신과 수능의 성격이 섞인 모의고사형, 수능형 공부에 좀 주되게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신은 저절로 준비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 균형점, 방점이 수능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 내신 역시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신과 수능의 경계가 흐려진다. 무화되는 시험으로 발전한다. 그거는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다. 이걸 1학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후 겨울방학의 커리큘럼도 이게 반이 두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두 반 모두 수능과 내신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대 기본적으로 수능에 조금 더 초점이 된 수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느 학년과 달라지는 2학년 방학 수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수능이 또 굉장히 어려워서 불수능이 되어서 수능 국어로의 어떤 전환 시기와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이 2번 항목을 보시면 더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수능의 경향이 어땠다, 각 영역의 특징이 어땠다라는 그런 세부 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수능이라는 말이 붙지 않은 수능 국어 자체만으로 주는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은 표준 편차가 140점만 넘어도 어려운 시험이 되는데 지금 가채점 결과만으로도 표준 편차가 점수가 147점까지 나오는 거니까 몹시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집니다. 일단 엄매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5, 90점이 되지 않고요.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88에서 89, 대체로는 88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영역 모두 90점이 넘지 않고, 특히 문법이 들어가는 엄매는 85점이 1등급이니까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 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시험을 보는 그 해의 수능이 불수능이건 물수능이건 상관없이 수능은 수능입니다. 수능이 주는 압박감, 그다음에 재수생과의 경쟁, 그다음에 고3 난도, 9월, 그리고 수능 당일날까지 계속 점프하는 이 국어에 널뛰기 하는 이 난도까지 올라가는 국어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고, 고2 독서 2학기의 기말고사까지 끝내고 2학기 코스업을 충실히 끝내고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비로소 본인이 3학년 예비 고3이 되는 그 시기에 1년 동안 수능 국어를 열심히 준비하면 정말 고3 수능 국어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난도까지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대체로는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수생만의 싸움이 아니라 누적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다시피 내년까지 동일한 요 선택형 수능 국어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바뀝니다. 따라서 그 내년까지, 그러니까 이번까지 빨리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기 전에 수능으로 볼 수 있는 학교를 얼른 들어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수능 준비로 전환 시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사실 2025년을 기준으로 좀 선수능반 요구와 좀 현황을 좀 소개드리면 그 어머님들도 실감이 더 잘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능 국어로 전환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냐면 제가 재작년, 작년 계속 비교할 때 아이들의 요구가
엄청 빨라져요. 예를 들면 1학기 사실 중간고사만 끝나도 자기는 진짜 2학년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애초에 내신 안 된다고 생각했다. 1학년 때 나는 판별이 됐다. 빨리 선수능반으로 가는 게 좋은데 언제 만들어지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1학기 문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은 수능의 기반이 되고 어떤 작품이든지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학기는 당연히 내신을 철저하게 하고 거기서 당면에 시험이 있을 때 그 텐션과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2학기 독서 시험이 모의고사의 난도에는 준하지 못하더라도 동일한 제시문을 여러 번 보면서 눈을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다음에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 가까운 시험까지 좀 챙기면서 수능을 같이 병행해 보는 건 어떠니? 라고 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설득을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되게 단호하게 아닙니다. 저는 선수능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학까지는 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굉장히 개인별 다른 선택을 해내고 빨리 이동하는 폭이 점점 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재작년, 전년도보다 훨씬 빨라져서 여름방학 후에 개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학기 독서 수업을 독서 수업보다 선수능반, 그러니까 수능 대비반으로 전환하는 친구의 비율이 저희 학원 안에서 제 학생 안에서도 늘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강했냐 그 정도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요일 반이 마감이 됐고 그래서 수요일 반 추가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수업에 아이들의 수요가 많은 수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능 국어로의 전환을 굉장히 빨리 고민한다. 이게 제가 이 영상에서 겨울의 커리큘럼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저의 메인이고 이 영상의 주된 목표이지만 이 1학기만 딱 보내고 나서도, 딱 1학기만 끝나고 나서도 저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혹은 나는 빨리 선순환반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이게 정말 방학 동안에 또 열심히 모의고사 풀어보면 모의고사 난도가 익숙해질만 하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난도를 갖고 있는데, 고2만 하더라도, 익숙해질만 하니 내신으로 전환을 해서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의 어떤 고민들이 누적돼서 선수능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팽창하는 학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2학년 1년의 어떤 요동치는 이 역동성을 좀 이해하실 때, 왜 내신과 수능의 균형을 맞춘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수능에, 모의고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으로 옮겨가야 하는지가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2학년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러한 2학년의 성격을 바탕으로 겨울방학이 어때야 하는지, 왜 제가 투트랙의 수업을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트랙의 수업이 모두 다 모의고사의 성격 혹은 수능형 공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겨울방학 때 고2의 수업은 심한 문풀반의, 그러니까 정규반 성격의 주말에 배치되는 심한 문풀반과 풀 모의고사를 푸는 완벽하게 풀 모의고사를 통째로 풀고 바로 해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전 감각의 실전 모고반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1학년도 마찬가지의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1학년부터 저희 수업을 쭉 들었던 친구나 어머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1학년 반도 역시 실전 모고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 정규반은 1학기 내신을 선행하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 들으셨죠? 기억하시죠? 2학년 심한 문풀반, 정규반은 이게 내신을 막상 어떤 학교에 내가 지망하는 학교의 내신을 준비한다. 라기보다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밑돌, 튼튼한 밑돌이 되어주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수능을 염두에 든 균형점을 갖춘 혹은 균형점은 살짝 모의고사로 더 기울어진 수업이라는 점 역시 강조드립니다.
음, 그러면 이 수업의 구성과 시간을 바탕으로 좀 특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답게 주 1회 주말에 배치가 됩니다.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시간은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학년 정규반은 언제나 6시 시간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설명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1학년도 할 것이 굉장히 많고 선행해야 될 양이 많지만 깊이 있는 제시문의 설명, 확장성을 갖고 싶은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에 2학년은 조금 더 연장이 돼도 괜찮은 시간. 그래서 제가 2학년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수업도 그렇고 정규반은 6시 수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토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6시에 2학년 심화문풀반 정규반이 배치됩니다. 그때 이 반의 수업 교재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어떤 교재를 쓰나, 어떻게 진행하나, 일 텐데, 첫 번째, 교재에 대한 자신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규반은 평가원을 기반으로 평가원 문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 문제의 중요도가 있고, 이게 기준점이 되어서 여기에서 발전하는 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가원의 문제를 바탕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24, 25,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선택적으로 23까지 EBS를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최근 2년의 EBS의 편집 문제, 그리고 이것이 변형된 사설 문제를 종합해서 자체 모의고사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집하고 제가 선별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설명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반이 뒤에 이어지는 실전 모고반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난도, 그리고 그 난도를 반영한 모의고사의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 개의 영역 중에서도 이 정규반인 심화 문풀반은 평가원과 EBS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BS는 언제나 그 해의 수능 혹은 사설, 확장되는 모든 문제의 기반이 되는 그 문학 작품들을 대대적으로 선별해 줍니다. 비문학도 올해의 중요 주제는 이거야.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독해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라는 고3에 대한 고3 가이드를 정확히 잡아주는 책입니다. 이 EBS를 고3 때 자기 해의 EBS만 보면 사실 EBS가 지향하는 모든 문학 작품과 난도에 접근하지 못한 채로 재수생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현역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고3 재수생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자료들을 누적시켜 놓은 것을 바탕으로 이 제시문은 빨리 고2 애들에게 노출해야 되겠다. 노출해서 이 주제들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좀 설명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제시문들을 변별합니다. 그것을 고3, 고2의 평가원 문제와 결합해서 자체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신에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원 문제를 좀 끌어다가 외부 제시문으로 이렇게 좀 변별력 있는 문제로 첨가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신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때도 많고 평가원이 지향하는 좀 선명한 문제, 선명한 선지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설은 저는 정규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어쩔 때 쓰냐면 아이들이 좀 이 수업에 좀 탄력이 붙어서 이 모의고사 자체가 조금 빨라졌을 때 EBS 제시문이 사설로 발전하면 어떤 변형을 취하는지 그때 이 변형되었다라는 걸 알아보는 눈이 있는지, 혹은 정확도는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비교해봐 하는 비교 지점으로서 한 10문제 정도만 좀 간추려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게 평가원과 사설의 좀 차이점이구나. 사설은 조금 선지가 까다롭네. 평가원 선지가 깔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등등의 말을 하게 됩니다. 좀 그럴싸한 선지 분석을 하게 되는 어떤 비교 지점을 갖기 위해서 평가원과 사설의 문제를 좀 고르썩 때 사설은 아이들이 좀 탄력이 붙었을 때 소개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는 평가원과 최근 2년의 EBS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을 하되 방식은 하프 모의고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실전 모의고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80분 풀 모고를 치릅니다. 45문제예요. 하프 모의고사라는 거는 선택 영역, 그러니까 엄매, 문법이 된 엄매, 화작이 빠진 11문제가 빠진 34문제, 문학 17문제, 비문학 17문제로 구성된 기본 세트를 하프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규반의 하프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고1과 고2가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할 텐데요. 고1의 선행을 중심적으로 좀 차지했던 문법이 사실 모의고사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게 한 줌입니다. 내가 문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법의 중요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심지어 엄매를 선택하다 하더라도 11문제가 다 문법이 아닙니다. 5문제만 문법, 나머지는 매체입니다. 매체가 물론 요즘 화작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전체 자기 점수를 좌우하는 중요도를 가지진 않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등급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백분율로 환산해도 여기 기본 34문제에서의 점수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기 점수가 탄탄해지고 거기에 문법이든 그 다음에 화작이든 선택을 붙였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 기본 점수 34문제 17문제씩 탄탄한 33문제의 풀이를 갖추기 위해서 매주 타임어택으로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시간은 55분이나 1시간으로 잡습니다. 처음 1, 2주는 보통 1시간을 주고요. 3, 4주부터는 55분, 그다음에 53분 요 정도로 조금 줄입니다. 마킹 시간까지 감안해서요. 그렇게 좀 탄력이 붙으면 한 달 뒤부터는 사설까지 조금 비교해서 10문제 정도 좀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좀 더 풀면서 어때? 비교해보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혹은 동일한 제시문을 썼을 때 사설은 어떻게 변주하는지 좀 아니하는 좀 비교 지점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규반의 성격인 이 심한 문풀반에서 하프 모의고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1시간 정도 풀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2시간 반 혹은 2시간 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수업이 정규반인 이유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에서의 위상, 그다음에 EBS가 이 작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역대 어떤 문제들과 연계가 되면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 작품들에서 파생되는 작가, 시대, 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하프 모의고사를 일부러 설정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을 제가 진행할 때도 이 비문학은 사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제시문의 구조도 안에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 이 줄이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이것들의 선지가 왜 이건 맞고 왜 이건 틀리냐라는 것을 찬찬히 선지 분석까지 해주고 이 주제가 이 비문학도 역시 주제로서 중요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제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렇다면 이 주제가 수능에서 왜 중요하게 여겨졌고 최근 몇 년간 어떠한 맥락에서 출제돼서 이런 말들을 좀 고루하고 싶어서 이 반이 하프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전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 반은 어떤 단순히 작품을 배운다? 오늘 내가 하프 모의고사 하나를 풀었어가 아니라 문학의 방법론. 내가 어떤 작품 하나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얻고 싶어. 이 방법론. 비문학 어떤 제시문을 내가 하나 했어. 어려웠어, 쉬웠어. 이게 아니라 내가 비문학 이 제시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무엇이지만, 정보도 무엇이고 그걸 정리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낯선 제시문을 만났을 때 내가 문단과 문단, 단어와 단어를 붙여서 자꾸 비교각을 만들어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능력, 선지가 요구하는 게 이 부분에서 있어라고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연습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정규반은
분석지를 작성하게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내주는 추가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 설명이 좀 끝나면 제가 좀 좋게 분석지를 잘 작성한 친구의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구하는 정규반에서의 해석은 여기까지 간다. 아이들한테도 그것이 복습을 요할 때 어디까지 제가 요구한다라는 것을 좀 사례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반은 다시 하프 모의고사 타임어택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방법론의 설명을 정교하게 넣는다. 정교하게 넣는다. 근데 그때 평가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평가원은 일단 노출도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의 정확한 점수가 측정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재수생과의 긴 싸움, 3학년 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근 2년치의 EBS의 좋은 문제들을 편집해서 미리 노출하게 해준다. 따라서 하프 모의고사 퀄리티에 대한 자신이 몹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이감 주간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이감 주간지와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원 클리닉을 시행합니다. 이 클리닉은 와서 단순히 질문을 하고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도 하고 가지만 클리닉 문제가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규반만으로도 하프 모의고사를 거의 일주일에 2번 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클리닉 문제가 하프 모의고사 형태처럼 구성될 때도 있고 아니면 질문을 조금 더 하고 문제양을 좀 줄여볼까 싶은 주는 좀 문제를 20개 안팎으로 추려서 뭐 10문제, 10문제, 문학, 비문학 10문제씩 좀 배치해서 클리닉 문제는 다소 문항수가 움직여서 언제나 하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낯선 제시문에 노출하는 기회를 늘린다.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클리닉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부족 부분을 메꿔내고 실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다음에 내신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에 상당히 능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클리닉을 통해서 진짜 아이들과 호흡이 되게 좋아져요.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질문에 정말 정밀하게 답을 잘 해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거꾸로 저의 어떤 수업을 저의 어떤 면을 좋아할까? 제가 말하는 방법론의 어떤 면에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동의할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이유를 정밀하게 찾아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감으로 푸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렇게 풀지 않아요. 모든 것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제시문에서 인과관계에서 혹은 밀리는 선지에서 등등 모든 것에서 이유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납득하는 설명을 여러 차례 합니다. 이런 작업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밀착해서 옆에 앉혀두고 개인별 클리닉을 진행하면 효과가 굉장히 늘더라고요. 특히 겨울방학, 여름방학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겨울방학의 클리닉은 아이들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 이 정규반에서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학을 보는 눈이 되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능으로의 전환을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수능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필수 수업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전 모고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정규반에서 비문학 독해를 이렇게 요구한다. 근거를 찾아내는 수업을 지향한다라고 말했을 때 분석지가 어떤 형태로까지 나오는지 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고 실전 모고반의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잘한 학생들의 어떤 시험지들을 좀 스캔해 놓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제시문은 그 제시문의 길이었으니까 생략하고 어떤 제시문의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저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지 틀린 부분에 X 해라. 그 다음에 제시문의 어떤 문단의 몇 번째 줄에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게 답인 것 같냐를 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으로 읽었어요를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석지를 줬을 때 아이들이 다시 풀어보면서 복기하는 작업을 하면서 수업을 바탕으로 오답을 하기도 하고 다시 그냥 자기가 풀어보기도 합니다. 이 제시문의 내용이 이거였고 오답 이유를 아이가 쓴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 몇 문단 몇 번째 줄에서 이 구절에서 여기를 찾았다. 이런 식의 충실한 제시문 분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선지 분석을 좀 꼼꼼히 하는 연습을 문학, 비문학 상관없이 시킨다는 거. 이것이 제가 조금 자랑하게 좀 잘 준비된 분석지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잘한 친구들 보면 제가 구조도 그려라. 혹은 제시문 분석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니들 검사했을 때 내 눈에 확인되게 좀 정리 좀 해줄래? 구조도 좀 그려주고, 제시문 분석. 밑줄, 형광펜 이용해서 복습했는지, 복귀 작업들이 다 됐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줄래?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좀 이제 분석을 잘한 친구, 구조도는 이렇다. 근데 각 문단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와의 관계에서, 이 줄과의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찾아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한 아이도 있고, 물론 밑줄만 그은 아이도 있고, 등등 다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후속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시문을 장악하는 거, 무조건 양측으로 문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당연히 늘어나야 하지만 방학 때는 그 제시문을 책임지고 이해하는 것까지 굉장히 목표로 클리닉이며 수업이며 숙제며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잘한 친구죠. 이 친구 되게 야무졌어요.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정밀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 너무 잘했으니까, 애들 좀 보여주자 하고 좀 추려놨던 건데, 이런 거 한번 보고 나면 애들도 자극받아서 굉장히 잘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그냥 자기가 푼 모의고사를 꾸준히 아이패드에 사진으로 누적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파일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기가 질문도 아이패드로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등등. 이게 각자의 정리의 방법을 찾는 거, 분석의 방법을 찾는 것까지 찬찬히 연습시킨다. 그런 연습의 반으로는 정규반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좀 발전형의 반, 조금 더 고난도의 반, 실전 모고반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전 모고반이 정규반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하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풀 모의고사의 차이야.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정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다음에 시간의 배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교재의 구성, 그 다음에 시험의 형식, 모든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언제나 실전 모고 반은 주중 수업을 좀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방학 때 부지런을 떨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수학 학원에 실제로 보면 하루 종일 잡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반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듣는 친구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이유는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 모고반은 언제나 주중 오전 수업을 고집합니다. 언제나 방학 때.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수업도 많고 저녁까지 수업이 늘어져서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원칙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수능 국어 시간이 오전이기 때문이에요. 10시가 뭐예요? 저희 수업은 방학 때 10시에 시작하지만 아이들이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좀 국어를 오전에 푸는 수업이 실제로 굉장히 귀해요. 저는 그래서 3학년도 그 나중에 파이널 수업, 어떤 그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진짜 오전 수업을 깔아주려고 실전 감각을 위해서 오전에 깔아주는 수업을 굉장히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좀 자기의 찐 국어 실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나쁘게 풀었을 때 내가 받는 등급이 뭐야가 사실 그 아이의 정확한 등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끼리 잘하는 말이기도 한데 운 좋게 잘 받는 등급이 그 사람의 등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가장 안 좋았을 때, 혹은 진짜 나쁜 컨디션에서 풀었을 때, 그래도 안 떨어진 등급이 지금 그 사람 등급이야 라는 말입니다. 좀 약간 이런 감각을 갖고 연습하기 좋은 반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시간도 오전으로 배치한다고, 그 다음에 교재 구성도 다릅니다. 이걸 정규반인 심한 문풀반과 비교해서 설명이 드리자면 사실 방식은 동일해요. 문제의 소스가 되는 평가원, 그 다음에 2년치의 EBS, 사설, 이 모두 세 개를 펼쳐놓고 뒤에 두 개, 2년치의 EBS, 사설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난도를 높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많이 빠져요. 저는 실전 모고반에 평가 문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출도가 많고, 그다음에 조각 나서
어느 학교에 조금 어느 학교에 내신으로 들어갔다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 부분은 어디서 봤다던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실전 모고반의 난도를 위해서는 후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EBS 사설에 방점을 둔 좀 어려운 문제로 구성합니다. 문제 자체도 어려워져요. 어, 사설이 메인으로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때 사설을 쓸 때도, 반영할 때도, 문제를 구성할 때도 절대 하나의 사설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두세 개를 편집해서 고유한 풀모고를 만듭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메인으로 두는 사설 교재는 있겠죠. 그때그때 바뀌겠지만. 하지만 그거 하나를 통으로 쓰지 않고 그것을 EBS와 혹은 좀 난도를 선별해서 쓰는 이유는 정말 어렵고 오리지널리티 있는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역시 동일하게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제는 내가 가장 잘한다. 왜냐, 내가 선별했고 어떤 맥락에서 이 제시문이 갖고 있는 위상이 있다. 중요도가 있다. 이런 것들의 위치를 알고 만들었고 그 보는 눈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내가 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 더 어렵습니다. 고난도고 그리고 그러니까 풀모고가 주는 압박도 시간 압박도 있는데 재시문 난도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한 달 실전 모고반의 점수 사실 처참합니다. 하프 모고반도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지만 고루 잘 보게 하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조금 요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요하는데 처음 풀 모고반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 제가 아이들한테 어차피 풀 모고라는 거는 하프 모의고사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문자 작성하고 부모님들한테도 그걸 감안해서 보셔라라고 문자 발송이 될 거니까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지는 말되 연습하자. 불맛 연습을 하자. 진짜 실전 감각 연습이다라고 말을 해서 오히려 이 반을 굉장히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올해 이게 25년 여름방학이죠. 실전 모고반을 듣고 싶다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롭게 저를 만난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결과 그 친구들이 선수능반으로 그대로 이어져 저의 선수능반 개설을 기다리면서 사실 제가 좀 더 늦게 선수능반을 열고 싶었는데 선수능반을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도 하시고 부탁도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빨리 열게 됐던 그 반도 사실 그 실전 모고반에서 만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의 갈 길은 좀 수능이야. 나는 이제 내신보다 난 지금부터 벌써 확실해. 이런 친구들. 혹은 난 정말 고득점을 원해. 고득점을 원하고 그러니까 완결성을 갖춘 풀모고를 풀고 싶어. 이런 친구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점수가 좀 3월 모고, 그 다음에 좀 6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아이가 국어가 는다라는 감각은 이 반에서 조금 더 잘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것의 결과는 또 이따 아래에서 설명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반이 정규반과 갖는 좀 차별성이 또 무엇이냐 물어보면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가 없는 대신에 80분 실전 감각 풀이에 정말 집중력을 요하는 고난이도의 수업이다입니다. 숙제가 없는 이유는 되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대체로 동시 수강합니다. 정규반과 심한 문풀반, 주말, 그다음에 목요일 오전 그러니까 실전 모고반을 같이 트는 친구가 사실 80% 거의 육박합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숙제를 두 개로 주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푼 거에 대한 분석지를 통한 복기, 그다음에 클리닉이 있으니 굳이 이 반까지는 숙제가 나가지 않게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진행하면서 제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그러면 이 반은 진짜 늦지 않고 와서 현장에서 풀고 깔끔하게 해제하고 가자. 이제 3시간 컴팩트한 수업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갖춘 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인기가 있는 요인도 있어요. 이 반도 저는 클리닉 필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정규반도 듣고 심화 문풀반도 들어요. 그러면 학생이 클리닉을 2번 와야 되냐? 저는 이건 열어둬요. 클리닉 2번 오고 싶으면 와. 선생님 클리닉 시간 많으니까 2번 다 네가 가능하면 와. 근데 힘들어? 그러면 한 번으로 조절해도 돼. 주마다 달라도 돼. 근데 한 개만 듣는 친구는 무조건 주중 클리닉
반드시 전원 필참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양을 늘려주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문제풀이라는 건 특히 모의고사, 낯선 지심은 푸는 것의 효과를 확 떨어뜨립니다. 그 집중력을 위해서 전원 클리닉 필참을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수업을 두 가지 다 어느 쪽 방향이라든지 밀도 있게 진행을 하니 사실 제가 모의고사, 내신도 그렇지만 저 내신 굉장히 등급 잘 성적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모고반 역시 굉장히 등급을 잘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게 제가 3학년 1년을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점 인원이 느는 반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고 3학년 재수생들이 이제 제 말을 듣고 저의 어떤 문학 수업, 어떤 비문학 수업을 듣고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모의고사 등급도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실제 작년을 좀 기준으로 갖고 말씀을 드리면 실전 모고반에서 1학년 실전 모고반, 2학년 실전 모고반에서 1, 2학년 모두 다 100점 만점자가 나왔어요. 모의고사 만점자는 또 내신과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근데 모두 다 나와가지고 되게 기뻤던 적이 있어요. 내가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내 체력이 좀 되게 깎이는 느낌이 들면서도 내가 원하는 저의 목표, 제가 수업을 이만큼 밀어붙였을 때 또 제가 느끼는 만족감, 그다음에 아이와 한 팀이 되어서 이 친구들과 내신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탄력이 붙을지를 기대하면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는 그 힘들이 있는데, 이게 내신 전에 모의고사에서 딱 드러나기도 할 때, 방향이 역시 올바르구나. 너무 기분 좋다 하고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게 사실 그게 정규반도 같이 듣는 친구였기 때문에 딱 실전 모고반에서만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전 모고반의 효과가 저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풀 모고가 주는 실전 연습은 사실 좀 하프하고도 또 좀 다른 중요도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도, 명수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고학년, 2, 3학년으로 갈수록 실전 모고반, 풀모를 풀었을 때의 효과가 굉장히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떤 반에 강조점을 두고 이 반이 더 좋다가 아니라 각 반이 갖고 있는 명백한 시험의 성격, 교재의 성격이 다르니 필요한 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되 각 반의 성격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좀 충실히 드립니다. 겨울방학 때 이 작업을 잘 해놓으면 제가 2학년 때도 동일하게 이 투트랙의 수업을 다시 열 때 좀 전달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저도 1년의 긴 눈을 가지고 2학년의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설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 1년을 혹은 짧게는 겨울방학 8주나 9주를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시간표로 이어져 나가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업이든 두 수업 모두 다 평가원은 기본이고 사설, EBS에 기반한 자체 교재를 쓴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있고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설명의 영상에서 이런 교재, 이런 제시문들이 좀 들어갑니다를 좀 소개해 드릴 때가 있는데 올해는 아직 고3 수능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다 보니 교재 정리가 좀 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시문이 들어갑니다까지는 좀 아직 그 준비가 좀 덜 됐지만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규반 성격의 주말 수업이 있는데 그게 하프 모의고사. 그래서 집중력 있는 설명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그 설명 시간을 위한 수업의 배치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하프 모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규반보다 고난도, 문제도, 그 다음에 시험 스타일도 풀목으로 발전하는 실전 모고반이 있는데 실전 감각을 위해서 배치된 시간도 주중 오전이다, 목요일 오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수업 모두 다 타임 어택, 실전 감각을 키우기 때문에 고2가 조금 더 내신보다 움직여야 되는 수능에, 모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수업이라는 건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리닉 참여, 그다음에 자기만의 분석지 만드는 거. 근데 그것이 너무 중구난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지에 틀을 주고 최소한 다시 풀어보는 복기 작업. 그리고 적극적인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약,
구조도 분석, 그 다음에 선지 분석을 해내는 힘, 그 다음에 선지가 틀린 이유를 찾아내는 것까지 기재하는 좀 연습을 꼼꼼히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이제 설명은 중요한 건 다 됐고요. 이제 고2 시간표 한 번만 정리하면서 고2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심화 문풀반은 저희 내신이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3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일요일 개강은 1월 4일이 되겠죠. 이게 9주로 진행이 됩니다. 5주로 되어 있네요. 9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길게 정석의 방법론을 진행하는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전 모고반은 1월 8일 날 개강을 합니다. 1월 8일 날 개강을 하는데, 1월 8일 날 개강을 하는데, 목요일 주중 수업이니까 8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월 3일 그 다음 주에 8주에 목요일 10시부터 3시간 컴팩트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3시간 30분을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 뒷수업 이동과 언제나 부딪혀요.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점심 먹고 이동해야 되는 정말 실질적인 문제가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실전 모고반을 3시간 컴팩트하게. 그 대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설명이 줄어드냐?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의 중요한 제시문을 굉장히 밀도 있게 전달하기 때문에 진짜 알차게 빽빽하게 오전에 공부 알차게 했어 하고 들어가는 반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게 풀 모의고사고 그다음에 설명이 컴팩트하게 3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 반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난도 수업이다. 조금 더 비교하자면 어려운 수업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그래서 도전해 보는 학생도 많아요. 실전 감각에 가까워서 선택입니다. 두 손 모두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아마도 한 주 쉬고 다시 학교별 내신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은 동일하게 이 투 트랙 심화 모풀반과 실전 모고반으로 다시 진행이 되는 1년의 긴 과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단타로 이 학생을 방학 때 만났다. 이게 아니라 예비 고1 때 만났던 친구들이 고1을 거쳐 저의 고3이 되고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긴 호흡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매 순간마다 되게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필요할 때, 그럼 몇 주 특강으로 이 수업을 만들자. 너 보충 필요하니까 이거 내가 교재 추가로 줄게. 등등 개인별 어떤 보충 작업도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제 여력이 닿는 한이요.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수업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것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전달하는 수업이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잘 준비하고 아이들 겨울 방학 때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